일단 국가직정보보호원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킬러 문제가 한 문제 있었어요. 20번 문제. 그거는 정말 진짜 틀리라고 낸 문제인 거고, 그거를 제외하고는 맞을 수 있었다. 95점까지 가능하고, 실수하면 85점까지 해야 된다. 컷이 그 정도를 맞아줘야 돼요. 자, 1번 거둬줬죠. 그러니까 신원 검증하고 메시지 출처 검증하는 거는 인증성이죠. 무결성은 위조 변조, 기밀성은 도청, 가용성은 DOS라고 말씀드렸어요. 가볍게 넘어가고, 자, TCP 1번에서 답을 바로 줬어요. TCP는 누가 뭐래도 연결지향이에요. 그죠? 연결지향. 그리고 이번에 연결 설정할 때는 3웨이 핸드쉐이크, 그 다음에 연결 해제할 때는 4웨이 핸드쉐이크. 그리고 3번에 포트 번호 이용해서 TCP 포트 번호 있죠. 그렇게 해서 서비스를 구별한다. 그리고 심플로딩은 언제? 그러니까 3웨이 핸드쉐이크에서 발생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 자, 암호 알고리즘이에요. 암호 알고리즘. 이거 기초에 나왔었죠? 1번에 보면 일반적으로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은 비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에 비해서 빠르다. 그 이유는 비대칭키가 수학적 연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비대칭키에는 타운 곡선 ECC가 있다. 그리고 4번의 인증선은 공인증서 얘기하는 거죠. 비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에서 공개키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그죠? 공개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디펠만은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이 아니라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이라고 기초에 나왔었죠. 자, 그리고 이것도 기초에 나왔었죠. 세션 하이제킹에 대한 설명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일단 이번에 공격 대상이 반복적인 요구와 수정 계속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보잉크, 봉크, 티어드롭. 얘도 이제 시퀀스 넘버 문제를 이용하는 건데, 일본이랑은 좀 결이 달라요. 결이 좀 다른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에 불명확한 정의, 요거는 버퍼 오버플로우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용자 동의 없이 요구하는 거는 랜섬웨어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시퀀스 넘버 제어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거, RST 보내가지고 중간에 들어가서 RST 보낸 다음에 다시 연결을 맺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게 시퀀스 넘버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연결을 끊고 들어왔기 때문에 시퀀스 넘버 불일치가 발생하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5번 기초에서 했던 거죠. 지금 보시면은 2번에 FAR은 알 텐데 ER이 이제 생소하잖아. ER은 뭐냐면 FAR과 FR이 동일할 때, 두 개가 동일 이 두 개가 FAR과 FR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있잖아. 만나는 지점이 이렇게 동일할 때를 ER이라고 불러요. ER. 적어놔. ER. 동일할 때. 그리고 3번에 신체 특성과 행동 특성이 있다. 다른 말로 정적인 특징과 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FAR은 acceptance가 잘못되는 거니까 권한이 없는 다른 사람을 내가 이제 성공하는 거고, 그 다음에 FR은 rejection, 권한이 있는 내가 인증을 시도했을 때 실패하는 걸 의미한다. rejection 중요하다고 했고. 자, 그리고 카운터 모드예요. 카운터. 여기 보면은 답이 주어졌는데 이렇게 병렬이라고 돼 있는데 병렬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카운터 모드가 있는데 1번에 암복화가 같은 구조예요. 이고 별도의 복화가 필요 없어요. 별도 복화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병렬 처리할 수 있고 능력에 따라 처리 속도 결정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에 카운터를 암호화하고 평문블록과 익스클루시브 오화나 암호 블록을 생성하는 거가 일반적인 내용인 거고, 그 다음에
4번에 블록을 순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병렬로 쳐야 한다니까. 블록을 병렬로 암호화 복호화한다 라는 게 잘못된 거고. 자, 그리고 맨 처음에 이 문제를 풀 때 3번, 4번은 확실히 아니니까 1번, 2번이랑 헷갈렸어. 왜냐하면 2번에서 답이 잘 안 나왔어. 2번이 언뜻 보니까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내가 알고 있기로 여태까지 제가 누누이 얘기한 것처럼 사람 이름으로 장난친 적이 있다 없다? 사람 이름으로 장난친 적이 없다. 그래서 얘를 제끼고 혹시 이번에 장난쳤을까? 그 생각은 했어. 혹시 이번에 장난쳤나? 근데 나는 누가 만들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이 조금 생각이 안 나긴 했는데 사람 이름으로 장난치지 않았으니까 다시 한번 보자. 근데 내가 제일 뭐라고 했어? 주의 깊게 하라는 거? 모든, 뭐뭐만, 절대 이런 거 안 된다고 했지. 그래서 봤더니 우리가 2018년도 지방교행 문제야. 지방교행 문제를 풀어드렸잖아. 거기에 보면은 마지막 라운드에서 믹스 컬럼을 하지 않아. 기출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기출이 엄청 중요합니다. 8번. 요거는 제가 어디서 했냐면 국가직 7급인가? 7급 해설 동영상에서 한번 했고, 그 다음에 모고에서 또 한번 했어요. 모고에서 한번 했다. 그리고 이제 통상적으로 설명할 때 좀 했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면, 1번, 2번, 3번, 물론 내가 이제 머클 루트가 뭔지는 설명했으니까 내가 알고 있겠지. 근데 그게 샤오 256이냐 이진트리냐 이런 것들로 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강의를 했을 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사에서는 64바이트가 존재하지 않았어. 이게 머클루트가 32바이트인가는 중요하지 않았어, 나한텐. 왜냐하면 그 중에 어떤 애도 64바이트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블록헤더에 6가지 필드가 있는데 이 중에 머클루트가 하나 있는 거거든. 근데 어디에도 64바이트는 없었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클루트는 이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이런 거예요. 요게 이제 트랜잭션이야. 트랜잭션이고 요거를 이렇게 해시를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얘가 바뀌니까 요게 이제 머클루트야. 요게 머클루트. 왜 머클루트냐면 이 머클은 MD 구조, 머클 잠고르의 그 머클이고요. 그다음에 루트는 여기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루트야. 자, 1번 머클 트리 루트의 해시값이 다 맞고, 그다음에 머클 트리는 이진트리 이렇게 이진트리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진트리의 별표, 그냥 트리가 아니라 이진트리다. 그리고 샤256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에 사용되는 해시 알고리즘이 두 가지가 있잖아. 샤256이나 그다음에 RIP-MD160이니까 그 중에 하나로 사용됐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필드의 크기는 비트코인 블록 헤더 중에 어떤 누구도 64바이트짜리가 없어요. 그래서 32바이트라는 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셋 볼게요. 셋도 사실은 1번, 1번 보면 신용카드니까 아니고, 모든 구성원의 정당성 당연히 판단해야죠. 아니고, 그래서 요 두 개를 헷갈렸거든요. 제가 풀 때. 근데 문제는 제가 지불 게이트웨이를 알고 있었어요. 제 기본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불 게이트웨이는 지불할 때 결제를 대행해 주는 데예요.
지불을 대행해 주는 거야. 지불을 대행해 주는 곳이라고. 지불을 대행해 준다.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어? 고객의 등록과 인증서의 처리. 이거는 인증기관이죠. 말 그대로 해석하면 돼. 지불 게이트웨이는 지불을 대행해 주는 곳이야. 사람이 직접 지불하지 않잖아. 우리가 물건 살 때 내가 직접 지불해? 아니지. 은행카드, 신용카드나 그런 대행해 주잖아. 맞지? 대행해 주잖아. 그리고 상점 등록할 때는 인증허가견에 등록해서 자신의 인증서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보는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10번. 10번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문제를 1번, 2번, 3번, 4번을 읽어봤을 때 특이점에 있는 애들만 찾으면 돼요. 모든 법은 다 비슷비슷하니까. 이게 뭐냐면, 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제26조는 뭐냐면, 위탁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탁자가 있어요, 이렇게. 수탁자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보호 법 공부할 때 관련 우리 단원별 기출 공부할 때 수탁자라는 단어가 한 번 나왔었어. 수탁자라는 단어가 한 번 나왔어요. 수탁받은 사람. 그래서 위탁자를 우리가 이제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하면 요거를 이제 수탁받아서 처리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보면 위탁자는 제한 또는 서비스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대통령이 정하는 법령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 주체가 알려준다. 전혀 거리낄 게 없어. 2번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해서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분실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혀 거리낄 게 없어. 디폴트는 다 대통령이라고 했죠. 전혀 거리낄 게 없어, 그지? 4번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해서 개인정보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수탁자를 개인정보 처리자의 소속 직원. 이거 전혀 거리낄 게 없어. 왜 그러냐면 이게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면 소속 직원으로 보는 게 맞잖아. 아니, 잘 봐봐.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줬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면 소속 직원으로 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 얘기가 맞는 거잖아. 잘 생각해봐. 수탁만 시켜놓고 문제가 발생했는데 책임을 안 줘? 그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맞는 지문이라니까? 자, 3번 뭐가 틀렸어? 위탁받은 해당 범을 초과할 수 없어. 어느 법에도 초과해서 뭔가 한다는 얘기는 아무도 없어. 이거는 이렇게 풀 수 있었다라는 거고. 자, IPv6 요거 자주 했던 거죠. IP 주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128비트 유니캐스트,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트 있다 없다? 없다. 뭐가 있다? 멀티캐스트가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 자, 12번 2016 지방직인가요? 2016 지방직 문제를 그대로 냈다. 맞나요? 2016 지방직인가요? 2016 지방직 문제를 그대로 냈다. 2016 지방직인가요? 2016 지방직 문제를 그대로 냈어요. 그때는 뭘로 되어 있다? 영어로 표기되어 있었다. 이거를 뭘로 바꿨다? 한글로 바꿔서 냈다. 자,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세 개라고 되어 있잖아. 그 세 개가 요거야. 답을 그냥 준 거야. 1번에 3개 프로토콜로 돼 있다며. TCP 위에 3개 프로토콜로 돼 있잖아요. 그게 연결, 전송 계층, 사용자 인증이에요. 그거인 거고. 그 다음에 연결 프로토콜은 요걸 얘기하는 거야. 연결은 요거. 연결. 인증은 요거 얘기하는 거야. 서버 인증이 아니라 사용자를 인증하는 거야, 사용자. 전송 계층은 암호화라고 보면 돼, 암호화.
끝. 끝. 다시 얘기할게. 연결은 연결 사용해서 통신 채널을 다중화하는 거고, 사용자 인증은 사용자 인증하는 거고, 전송 계층은 암호화하는 거야. 끝. 그게 뭐라고 돼 있어서? 이거 영어로는 User Authentication, Connection, 그 다음에 Transport Layer라고 돼 있어서. 그래서 세 개의 프로토콜. 이해요? 이해요? 끝. 뭘로 끝? 유럽으로 끝. 유럽으로 끝. ITSEC 유럽. TCSEC 누구? 미국. PIMS 누구? PIMS, ISMSP 누구? 우리나라. 한국. 자, 요거 시험 문제 그대로 나온 거야. 우리 기출에서 나왔던 거, 기출에서 그대로 나왔던 거, 기출에서 그대로 나왔던 거야. 그러면 3조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처리 목적 명확하게 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정당하게 수집해야 된다 맞고, 그 다음에 2번 정확 완전 최신 맞고, 4번에 익명 가명 맞지. 자, 3번 뭐가 틀렸어? 비공개 아니라니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왜 비공개로 해? 공개하여야 한다. 공개하여야 한다. 뒤에 건 맞았고, 열람총 건 맞았고. 자, 15번. 이거를 저는 어떻게 맞췄냐면, 그렇게 맞췄어요. ISMSP에 요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자주 보다 보니까, ISMSP에 IT 재복구. 나중에 봤더니, IT가 없고 재복구만 있더라고. IT 재복구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ISMS에 있어요. 그리고 얘는 재해복구가 있어요. 재해복구. 그래서 맞췄어요. 맞춤 방법 여러 가지야. 그지? 맞춤 방법 여러 가지지.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점수가 안 나왔으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 문제가 있는 거야. 확실하게 내가 알고 있는 게 다 모호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태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나를 알고 있었으면은 되는 거잖아. 지금 봐봐. 문제를 풀 때 내가 27001을 다 외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ISMSP나 그런 것들을 확실히 알고 있었으면 문제를 풀 수 있었잖아. 아까 뭐지? UTP 문제도 마찬가지, TCP 문제도 마찬가지였지. SNMP를 내가 확실히 알고 있었으면 다른 거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지? 그리고 요거 했었죠. 요거 기억나시죠? 이거 봐봐. 내가 이거 기출할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거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BLP 모델이랑, 그 다음에 비바 모델이랑, 그 다음에 클락 윌슨 모델이랑, 그 다음에 만리장성 모델이 있었는데, 지금도 기억나? 요거는 다 뭐에 기반하고 있다고 했어? AMAC에 기반하고 있고, 그리고 얘만 특별하게 AMAC랑 그 다음에 DAC랑 같이 맞물려서 있다고 했어. 기억나지? 그래서 이게 틀린 거야. 그래서 2번이. 1번 보면 강제적, 임의적, 역할 기반. 그리고 3번의 강제적은 BLP. 그 다음에 4번의 역할 기반은 역할에 관한. 자, 비반은 뭐라고? 임의적이 아니야. 임의적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딱 한 군데. 만리장성이야. 이것도 확실치는 않아, 사실은. 어디에 이렇게 정확히 써 있는 건 없어. 내가 이거 논문까지 찾아봤는데 이 사람 만리장성 이거를 이게 대학 뭐라 해야 되지? 박사학위 논문이었더라고. 찾아봤는데 명확하게 뭐라고 돼 있진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할 때는 좀 브로드하게 생각을 하는 게 좋아. 17번. 여기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나왔는데, 사실 기본서에서 이거를 내가 주의 깊게 강의를 하지 않았어. 왜냐면 너무 당연한 거라. 너무 그러니까 주의 깊게, 기본서에, 지금 보면 알겠지만 기본서에 그대로 있는 내용이야. 근데 그거를 내가 자세히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그냥 나와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틀리다고 생각을 못했지. 틀리다고 생각 못했는데, 왜 그러냐면, 봐봐.
17번에 운영체제 봐봐. 운영체제 윈도우 시스템은 FAT, FE32, NTFS. 이거는 그냥 했던 내용이야. 그리고 메모리 관리는 메모리에 대한 얘기야. 그치? 인터럽트는 인터럽트에 대한 얘기야. 그치? 파일 관리는 파일에 대한 얘기야. 그리고 얘는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야. 작업이잖아. 작업. 명령어, 작업. 이건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야. 파일이랑 틀리지. 파일이랑 작업은 완전 다른 얘기야. 완전 다른 얘기지. 파일 관리는 그런 얘기지. 파일 관리는 사용자별 파일 접근 권한 관리야. 사용자별로 파일에 대한 접근 권한 관리하는 거. 완전 다른 얘기야. 완전 다른 얘기야. 됐나요? 자, 요거 18번. 기출에서 나왔던 거 똑같이 나왔지? 기출에 통신과금 서비스 나왔잖아. 그지? 기출에 나왔었잖아. 자, 지금 보면 18번에 보면 1번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하고 끊어지죠. 그러면 얘는 그냥 정보를 제공하는 매개자는 자다. 전자문서 틀린 집은 없고, 그 다음에 4번도 틀린 집은 없어요. 그지? 2번이 뭐가 틀렸냐면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자는 제가 강의할 때 뭐라고 그랬어? 얘는 앱을 사는 거다. 우리가 앱을 돈을 내고 구매하는 거다 라고 했어요. 과금이죠. 과금. 앱으로 구매하는 서비스다. 그리고 요거는 실제로 뭐라고 써있냐면 그냥 이용자라는 용어로 돼 있어요. 이용자.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자가 아니라 그냥 이용자. 그 얘기를 했고, 요거 얘기야. 통신과금 서비스는 이런 용어를 하는 건데 앱을 구매하는 거다. 19번 보면 일단 2번에 모니터링 포트를 이용해서 스니핑 공격을 한다. 네트워크 장비가 이렇게 생겨 먹었고 포트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서 모니터링 포트는 바로 옆에 놈이니까 뭘 이용해서? 포트 미러링을 통해서 한다. 포트 미러링을 통해서 한다 라는 거고, 3번에 암호화를 하면 되겠구나. 도청 방지하는 거죠. 암호화하는 거죠. 그리고 스위치 재밍은 스위칭 허브를 뭘로 만들어? 더미 허브로 만드는 공격이다. 맥테이블, 그러니까 위조한 맥 주소를 계속 보내가지고 맥테이블을 이렇게 넘치게 해가지고 더미 허브로 만들어가지고 모든 포트로 패킷을 보내가지고 도청하는 공격이다. 자, 1번에 어떤 의미로 저 스위치란 용어를 썼는지 몰라겠는데 일단 스니핑 공격은 랜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웬이 아니에요. 웬이라고 한다면 웬은 라우터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1번에 라우터에서 ARP 스피핑 기법을 이용하면 스니핑 공격이 불가능해. 근데 스위치는 랜에 사용되는 스위칭 허브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스위치에서 ARP 스푸핑 공격을 이용하면 스니핑 공격이 불가능하지 않아요. 랜에서는 가능해요. 랜에서는. 그래서 저 스위치라는 의미가 아마도 저 라우터나 그런 것 때문에 쓰지 않았을까. 알겠지만 스니핑 공격, ARP 스푸핑은 로컬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로컬, 맥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로컬에서만 가능하다. 자, 20번. 요거 때문에 100점이 어려워요. 사실은 1번, 2번은 고민하지 않았어. 2번 아예 고민하지 않았어. 2번은 제가 좋아하는 숫자 3 고민하지 않았어. 2번은 완전히 맞는 거라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잖아. 고민하지 않았어. 요걸 고민했어요. 요거를. 근데 제가 좋아하는 거 숫자 2개 나온 거
그래서 요걸 선택했죠. 그러니까 여지없이 틀렸어. 이거는 50% 확률이야. 그러니까 1번, 2번을 찍었으면 그거는 답이 없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적어도 3번, 4번에서 답을 찍었어야 돼. 3번, 4번에서 답을 찍었어야 되는데, 이게 저는 이제 4번을 왜 그랬냐면 심사원 자격 등급별 작업 요건 선임 심사원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3회나 15일이 좀 더 커진다 생각했거든. 좀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게 아니었어. 3회랑 15일은 맞았다는 거죠. 근데 3번이 뭐가 틀렸냐면 제가 이제 그 주의하라고 한 거 뭐? 이런 거 주의해야 돼.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이수한 거로 본다. 일부를 이수한 거로. 그러니까 고민을 했다가 저거로 찍었는데 간과하고 있었던 게 있어. 전부 틀리고 나서 알았는데 전부 주의해야 돼. 전부 일부였어. 일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험 보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